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 왜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지, 소금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지고 멀리 하면 아픔이 온다, 그런 얘기했고, 또 싱겁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여자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뭐가 어떻소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몸이 부어서 병원에 가서 점검하니까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 신랑이 몇 해 전에 뇌경색이 와서 생식 이 식이요법을 해서 잘 고쳤어요. 정상화됐습니다. 급한 거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꾸준히 식이요법을 통해서 잘 됐어요. 사람이 좋아지면 또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좋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막 했어요. 근데 불과 2, 3년 뒤에 지금 오늘 콩팥기는 몸이 부종이 돼 자꾸만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생식 그냥 꾸준히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생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싱겁게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싱겁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나트륨 혈증. 이건 응급질환입니다. 구토, 간질발작, 두통, 오심, 의식변화, 흥분, 과다한 흥분생.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겁게 먹고 물 많이 먹어라 해서 억지로 그냥 1.5에서 2리터 물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체중의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3분의 1은 세포 안에 물이 들어차 있어요. 이해갔죠? 그래서 세포 벽을 사이에 두고 이 바깥에가 3분의 1, 안쪽에 3분의 2가 들어있어요. 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물의 이동은 혈액의 삼투질 농도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 삼투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거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사람의 혈액 내에 정상 삼투질의 농도는 1kg당 280에서 295 밀리오스몰, 이건 삼투압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삼투질 얘기를 하는데, 삼투질의 농도는 혈액의 나트륨 농도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돼야만 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이온을 가지고 있다. 이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이 구성되어 있고 이 안쪽은 칼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이쪽이 많으면 이쪽으로 뽑아들이고 이쪽이 많으면 이쪽으로 뽑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3분의 1, 3분의 2가 되도록 기량작용을 가져요. 시소를 탄다 이겁니다. 혈액의 정상적인 나트륨 농도는 1리터당 140mg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나트륨 혈증은 135ml 이하입니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5ml 요걸로다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겁게 먹고 그냥 1리터 1.5에서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억지로 먹어져 있기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수분 과다 섭취, 딱 얘기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손실이 많은 경우, 이뇨제 쓰거나 신부전증, 요붕증, 우렬성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
간경화, 구토, 설사, 췌장염, 장관폐쇄, 화상, 과도한 발환과 출혈 등이 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현대인들이 싱겁게 먹으면서 그냥 억지로 물 자주 먹으란다고 1.5리터, 2리터 이상 물을 억지로 먹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왜 즉각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1리터당 125mmol 이하 선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135mmol 이하, 125mmol 이하 선까지 잘 안 나타나요. 이렇게 빠질 때까지 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가 갑자기 싱겁게 먹어요. 그러면 웩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이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합니다. 또 물을 벌컥벌컥 먹어도 웩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넘어 벌컥벌컥 먹으면 목구멍에서 딱 막습니다. 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벌써 135mmol 이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5mmol 이하가 되면 웩 하고 토합니다. 자, 그러면 뇌세포 안으로 물이 너무 많이 먹어서 뇌세포 안으로 수분이 이동하면 뇌부종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요. 두통, 오심, 구토, 흥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더 심할 경우에 정신 이상, 그 다음에 의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나타나고 더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면 찝찝하게 먹는 게 답 아닌가요? 그럼 이런 거 나타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0.9%, 0.85에서 0.9%의 생리식염수를 주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3% 이상짜리, 3%짜리 생리식염수를 쏴요. 아주 왕창 짠 거지 보면. 그리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쏩니다. 얼마? 140mmol 이상이 될 때까지. 혈액 검사하고 관찰하면서 이렇게 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 초짜들이 너무 빠르게 투여해버리면 뇌의 부종이 또 발생해. 그러면 신경학적 기능이 약화돼서 항상 보면서. 아시겠어요? 증상이 없는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0.8에서 0.9%의 생리식염수를 쏘지만 그 쏘면서도 수분 섭취를 좀 줄여야 됩니다.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뇨제를 쏴서 수분을 뽑아내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급속히 치료하는 과정이 이게 잘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막 이래서 초짜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급속히 치료하는 과정 중에 뇌세포의 부종이 발생하면 신경학적 기능이 급속히 망가져버려요. 그걸 갖다가 뇌교 수초용해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사지가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의식장애,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아니 찝찌름하게 먹지 않아서 죽어버렸다는 얘기, 야 이거 답답한 거 아닌가요? 찝찌름하게 먹으면 되는데 왜 찝찌름하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다가 일찍 죽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찝찌름하게 먹는 것도 콩팥이 관여하고 수분 조절도 콩팥이 관여해. 콩팥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세포 내는 칼륨이, 세포 외는 나트륨이, 이 두 개가 서로 시소를 타야 됩니다. 시소를 타야 되는데 이 싱겁게 먹으면 이 안과 밖에 수분이 이동되면서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는 우렬성 심부종, 심장 기능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신부전, 콩팥 기능 부전. 그래서 심장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집니다.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오면. 그러니까 소금 부족, 싱겁게 먹다가 심장 기능도 망가지고 이 콩팥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실제 그 얘기를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아인슈타인 의대 그 세계적인 그 고혈압 권위자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우리나라 소금 심포지엄에서 얘기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심포지엄 뭐라고 하냐면 현재 한국 사람들은 짭짤하게 잘 먹고 있다. 정상적으로 먹고 있다. 전 국민이. 그런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6g 이하로 싱겁게 먹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심장기능, 심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할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거, 싱겁게 먹고 또 억지로 물 많이 먹으면 심장혈관 질환,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물론 콩팥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짭짤하게 먹는 게 올바른 선택 아닌가요? 그리고 요봉증, 요거는 우리가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이 피가 수분이 돌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 이게 수분을 재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갈증,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갈증, 경련, 구강건조, 구토,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 열, 의식저하, 탈수, 피부건조. 이게 요봉증이에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 싱겁게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싱겁게 먹으면 심장과 콩팥은 동시에 기능에 저하가 오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너무 짜게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웩 하고 토하거나 설사를 삐릭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이 짭조름하게 먹으면 바로 갈증을 느끼면서 소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몸 안에서 자율신경계에서 정상적으로 칼륨과 나트륨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쫙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야채 먹을 때 소금 뿌려서 간을 맞춰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그냥 그 싱겁게 먹으라, 고혈압 뭐 어쩌고저쩌고 그 무슨 이 지렁이 똥구멍에 털 나는 소리로 그게 그냥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고 또 물을 자주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그냥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냥 1.5에서 2리터 그냥 먹어버리고 그럼 저나트륨 혈증이 와. 근데 요게 그냥 바로 표시가 되면 되는데 얼마 140mg에서 125mg 이하까지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140mg 이하로 내려올 때는 심장 기능과 콩팥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웩 한 번에 뭐 싱겁게 먹어서 우리가 먹을 때 싱겁게 먹으면 웩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잦은 비에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고 방구가 잦으면 똥이 되고 천둥번개가 치면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마지막에 이런 저나트륨 혈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찝찝하게 먹는 게 답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금이 왜 필요한가 하고 싱겁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알아봤고 오늘은 저나트륨 혈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이제 지혜로운 선택들 하세요. 짭짤하게 먹는 게 여기서 짭짤한 것은 정제염이 아니고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들 좀 짭짤하게 먹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성인 질환,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저한테 전화 주신 이 신장 기능 이거 이제 뭐 다 돼가지고 투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찝찌름하게 먹고 평상시에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금의 필요성, 싱겁게 먹었을 때 나타난 현상들, 그 다음에 저나트륨 혈증에 대한 무서운 것, 싱겁게 먹으면 심장 기능도 망가지고 콩팥 기능도 망가진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찝찌름하게 먹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그게 왔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